자, 오늘 6시까지 질문 받도록 할 테니까요. 쉬엄쉬엄. 네. 뭐 이 질문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받는데 모발 이식 수술을 할 때에 턱수염을 쓰는 경우는 탈모가 매우 심한 경우거든요. 매우 심한 경우라서 매우 심하더라도 이제 뒷머리가 매우 좋으면 뒷머리가 많이 좋으면은 탈모가 뭐 많이 진행이 돼도 뒷머리로도 해결이 다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모 진행 속도나 아니면 나이나 아니면은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탈모가 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요런 상황에 따라서 턱수염을 보존해야 된다.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탈모가 조금 왔어요. M자로 요만큼 왔는데 나이가 이제 뭐 한 나이가 40 정도 됐어요. M자만 조금 올라왔어. 이 정도 되면 나중에 조금 진행이 되더라도 뒷머리로 다 해결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뒷머리가 뭐 아주 나쁘지 않는 한. 근데 그냥 좀 탈모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까지 막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은 턱수염 아껴놔야 돼요. 턱수염이 아주 좋은 소스입니다. 수술하면은 그 턱수염이라도 턱수염이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좀 아껴야 될 때는 정말 제모한 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일반적으로 거의 권해드립니다. 특히 정수리 쪽은 완전히 약을 먹고 수술을 하는 거를 완전히 추천해 드리고, M자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히 수술이 급하지 않으시면은 약을 좀 먹어본 다음에 수술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M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 M자가 이제 약 같은 걸로 M자가 이렇게 메꿔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유두리 있게 들어가죠. 정수리 쪽은 곧바로 수술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약만 먹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탈모약은 오래 먹을수록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모약으로 좋아지는 정도. 예를 들어서 탈모가 심하면은 이만큼 많이 빠져 있으시다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대량 모발 이식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뒤에서 뽑을 수 있는 양보다는 그 여기 커버해야 될 면적이 더 넓어요. 더 넓어서 뒤에 있는 양으로 커버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야. 없어. 그러면은 우선은 약을 좀 먹어봅니다. 약을 좀 먹어보면은 탈모 부위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0% 정도 줄어들어요. 나머지 70%는 사실 약을 먹은 다음에 수술을 해도 약 먹기 전이랑 별 차이 없이 오시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약 먹고 봅시다라고 한 다음에 6개월 있다가 딱 만났잖아요. 만나면 표정만 보면 금방 알아요. 환자분이 실망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고, 너무 약 먹고 너무 좋아해서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고, 우선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약으로 볼 수 있는 최종 효과의 한 7-80% 이상을 봅니다. 그 이상 기다리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6개월부터 2년까지 점점 좋아지긴 해요. 조금씩 좋아지긴 하는데, 그거를 1년 반을 기다릴 정도로 사실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환자분이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약 먹고 좋아진 정도가 완전히 너무 많이 좋아지면 조금 더 뭐 기다려 볼 수도 있죠, 환자분이 원하시면. 근데 보통은 이제 특히 대량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머리는 적은데 심어야 될 면적이 넓으니까 사실은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전략. 약으로 좀 때울 수 있는 데는 때워 넣고, 약으로 좋아지면 앞에를 좀 더 밀도 있게 멋있게 심을 수도 있고, 약을 드셨는데 약 효과가 안 나온 걸 발견했어. 그러면은 이게 이러면 또 너무 앞에만 많이 심으면 안 되니까 뒤에도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배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모발 이식 모낭들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계획을 약을 먹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보통은 그 이후 더 기다리면 더 좋긴 하지만 의미가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아니요, 비슷해지지 않아요. 턱수염과 뒷머리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물어보시는 이유가 이 모발의 질이 달라요. 모발의 질이, 턱수염은 사람마다 좀 다르죠. 뒷머리카락도 굵고 곱슬곱슬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뒷머리랑 턱수염이 질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머리는 아주 가늘고 막 찰랑찰랑한데, 그런 분들도 턱수염을 뽑으면 턱수염은 좀 약간 굵고 그다음에 약간 부슬부슬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3년이 지나면서 점점 약간 머리카락처럼 변하는 그런 과정을 겪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똑같아지진 않고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보면은 턱수염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색함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턱수염은 그래서 나는 이쪽 부위가 모발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턱수염이라도 있으면 땡큐다 라는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하는 게 만족도도 좋고 나중에 본인이 후회할 가능성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민옥씨들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저희 채널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외우실 거예요. 먹는 약 효과를 100점이라고 하면은 미녹시딜을 같이 하면은 115에서 120점 정도 나올 수 있고, 같이 하는 게 항상 좋죠. 예.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녹시딜 효과가 어떨 때는 먹는 약 효과보다 더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미녹시딜도 어떤 약 효과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15점에서 20점 정도, 먹는 약에 15점, 20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내릴 수는 있는데 뭐 못할 게 어딨어요. 적은 모수로 최대한 모발을 낮추면 밀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감안하고 낮춰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참 만족 못하세요. 이 약에 의한 성기능 감소는 별로 흔하진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1~2% 정도로 나오고, 제가 환자들한테 처방을 해서 느끼는 그런 것도 한 2~3%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인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내 체질이 이 약에 안 맞아서 성기능이 감소되는 그런 체질이면은 약을 드시고 보통은 2~3달 안에 증상이 나옵니다. 그때 증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오래 먹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약을 오래 먹었기 때문에 성기능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기능이 감소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약이 우리 몸에 어떤 성기능 감소를 시키는데 뭐 한 1~2년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3년째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예. 3년째 문제를 일으킬 거면 그 성분이 내 몸에 들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킬 거면 2~3달 안에도 증상이 나온다는 거죠. 션트를 했던 부위에 두개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수술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네. 흉터 수술이 제가 수술해 보면은 만족도가 되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흉터 쪽은 뭐 생착률이 뭐 한 50%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병원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해보면은 그 흉터 쪽은 오히려 저는 흉터 수술은 AS가 더 많다 이런 거를 저는 느껴본 적이 없어서 흉터 수술 되게 잘 돼요. 2달째부터 빼곡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수술하신 분들 중에 암흑기 없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은 다음에 그래도 3~4개월이 돼야 자라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달 차부터 빼곡하신 분들, 저는 아예 안 빠지신 분들은 있는데 2달째부터 올라오신 분은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 분 많지 않습니다. 구렛나루는 뒷머리카락이 좋아요. 뒷머리카락. 눈썹은 형편없어요. 눈썹 아무리 길고 잘 자라도 뽑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 살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래서. 그리고 의사들이요, 늘 하던 거 아닌 건 잘 못해요. 누구나 그렇거든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뭐 일식을 하시던 분들한테 갑자기 중식을 하라고 그러면은 좀 헤매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뒷머리 뽑는 거랑 여기 뽑는 거랑은 자세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좀 달라서 뽑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눈썹을 뽑아서 할 건 아니고요. 뒷머리 뽑아다가 구렛나루 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적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약이 사실 탈모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약들에 비해서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약인데 간 수치도 약간 올릴 수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이거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어떤 다른 증상들이 있잖아요. 이 어떤 증상이 있어서 가서 이비인후과든 내과든 어딜 갔는데 어떤 증상이 있어서 갔는데 혹시 약 부작용은 아닌지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꼭 적으셔야 됩니다. 뭐 이거 사실은 두피에는 먹고 바르면 제일 좋죠. 그 모발에는 제일 좋은데 부작용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 먹는 거 바르는 미녹시딜만으로는 부족할 때 이렇게 하고, 나이에 비해서 탈모가 좀 많이 진행됐을 때, 속도가 빠를 때, 그다음에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막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이러실 때, 이럴 때는 전 해드립니다. 머리털만 생각할 순 없잖아요. 미녹시딜이 이게 혈압약으로 나온 약이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머리 감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다음 날부터 감을 수 있기는 한데 머리카락을 막 문질러서 감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한 열흘까지는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심은 부위 말고 이런 데는 이렇게 문질러도 돼요. 앞에만 심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막 문질러도 다음 날부터도 괜찮고 뒤에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심은 데까지 다 문질러서 감는 건 저희 병원은 열흘로 잡아놨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는 병원에서는 한 3~4일부터도 할 수 있는 병원들도 있어요. 수술법이 좀 다른 거죠. 수술법이 좀 달라서 조금 빨리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수술법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네. 저는 그 수술법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머리는 빨리 감을 수 있고 일상 회복은 좀 더 빠른데 생착률이 조금 걱정이 돼요, 저는. 그래서 인제 고렇게는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수술 받으시면은 열흘까지는 문질러서 감는 건 참아 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음 날부터는 머리 감으실 수 있다는 거. 수술 부위 문지르지만 말고. 살짝 비었다라는 게 얼마나 살짝인지를 봐야 돼요. 살짝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적인 표현이거든요. 저희가 보고서는 뒷머리 상태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한 60-70%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면 수술 한번 해 볼 만합니다. 만약에 인제 뒷머리도 가늘고 뒷머리 가는 정도에 비해서 정수리도 뭐 그냥 저 뒷머리랑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런 정도면은 수술해서 큰 덕을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수리 쪽을 수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요런 거 판단은 병원을 여러 군데 조금 다녀보셔야 돼요. AS 비용, 저희 AS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수술한 부위가 이렇게 보고선 밀도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래서 빈 데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채워 드려요, 무료로.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뭐 신경 쓰는 부위가 있으면은 제가 열심히 채워 드립니다, 무료로 그거는. AS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오셔 가지고 그냥 한 10분 안에 끝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세 계획중이면은 약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약 그냥 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인제 수술하시고 막 좀 이게 좋아지시면은 '이 약 좀 끊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세 계획 중이시더라도 뭐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약 끊지 마시고 우선은 하시면 됩니다. 전립선염이 있는 분들도 수술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전립선염이 있으시면은 드시는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술 후에 저희들이 드리는 약이나 이런 것들이랑 겹치지 않는지만 확인하고 그리고 수술 들어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 솜털이 만약에 올라왔다. 그게 일반 모처럼 자라나는 일은 매우 드문 것 같아요. 전 못 봤어요 아직. 네, 못 봤고 한번 봐야죠 뭐. 예, 뭐 특별한 케이스일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자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향이 크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5일 정도 되면은 딱지를 뜯어도 살아날 가능성이 더 높게 돼 있어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래서 고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고 정도는 일반적으로 심었던 병원에 가셔서 요 정도 좀 채워 달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해 드리니까 고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정해 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